최대 최소를 구하시겠다. 최대 최소 구하라는 것은 그래프 그려보라 이 말이야. 그래프. fx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f'x는 4x의 3승 마이너스 16x. 그럼 4x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 그럼 4x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그래서 미분하면 3차식인데 그 3차식이 0이 되는 게 3개 나왔어. 그럼 이제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제 알겠지?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겠지? 그 다음에 요 식을 보고 무슨 생각을 먼저 갖는 게 좋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식이 똑같지. 여기 제곱, 4제곱이니까 그제? 요렇게 되는 식은 항상 y축에 대한 대칭이다. 이거를 꼭 알고 있어야 돼. 이 그래프는, 그래프 그리기 전에 식만 딱 보고, 이 그래프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0되는 요 x 값이, 0이 되는 요 x 값이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2가 되네.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2가 돼. 항상 이 극값이 나와야 돼. 최대 최소에서 우리가 구할 때는. 자, 근데 범위가 어디냐면 요 범위잖아. 마이너스 3에서 1까지네. 요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은 이쪽 편에 있을 거고, 요게 0이니까 1은 이쪽 편에 있겠네.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프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3이 돼. 여기까지만 보면 돼. 딴 거는 보면 안 돼. 이 빨간 부분만 보시오. 이 말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자, 이거를 보고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야? 최대값은 0일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최대값은 x가 0일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봐.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냥 요렇게 그냥 감소한다는 뜻으로만 그린 거야, 이게. 근데 이 그래프를 선생님이 이렇게 안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갔다. 그럼 3일 때 값은 여 위에 있겠지. 이해되나? 그래서 그래프 그려진 요걸 보고 요게 제일 위에 있으니까 요게 최대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느냐면, 자, 이거보다는 다 작잖아. 밑에 있잖아. 맞지? 이거보다 다 작잖아. 봐. 이거보다 다 밑에 있잖아. 그래서 최대값은 요 놈하고 요 놈 둘 중에 큰 놈이 최대가 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해야 돼. 요 최대값은 뭐가 되느냐면 f-3하고 f0을 계산해서 요 큰 값이 최대가 되는 거야. 최소값도 마찬가지야. 자, 최소값도 봐. 요거보다는 다 크잖아. 봐. 위에 있으니까. 요거보다는 다 크잖아.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요 값하고 요 값 중에 작은 값이 최소가 되는 거야. 두 개 중에 작은 값이 최소가 된다. 그래서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값하고 x가 1일 때의 값 중에 작은 값이 최소가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봐. 이거 네 개를 다 알아봤지. 이 값도 알아보고 이 y값 다 네 개를 다 알아봤잖아. 그 네 개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가 되고 제일 작은 게 최소야.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이제 그렇게 답을 구해도 되는데, 그렇게 구하면 안 좋아. 근데 반드시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 최대가 되는 거는 요 두 개 중에 큰 게 최대더라. 최소가 되는 건 요거 두 개 중에 작은 놈이 최소더라. 반드시 이해를 그렇게 해야 돼. 됐지? 그래서 이제 값을 이제 계산해 보면 되네. f-3은, 자,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을까? 여기 넣어야 되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81. 그 다음에 9, 8, 72. 플러스 5다. 그럼 요게 86이네. 86이니까 14가 되네, 그지? 14. 자, f0을 알아봤더니 5네, 5. 그래서 최대값은 14가 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 이제 최소값은 f-2, 자, 마이너스 1을 넣는다. 이제 16, 48, 32 플러스 5. 여기 21이네. 21이니까 마이너스 11이 돼.
자, F1은 여기 1을 넣으면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래서 최소값은 F 마이너스 2, 요 마이너스 11이 최소가 됩니다. 자, 최대 최소는 이제 구하는 방법 지금부터 다 똑같아. 그래프 먼저 그려놓고 범위에 해당하는 거를 빨갛게 표현해주면 거기서 어느 값이 제일 큰 값인가 하는 거를 그래프를 보고 찾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안 그리면 안 돼. 그래프를 그려야 돼. 자, 70번에 닫힌 구간에서 함수 fx의 최대값이 8일 때, 닫힌 구간 여기서 최대값이 8일 때 함수 fx의 최소값은, 그래프 그려야 되겠지. 그래서 또 f'x는 3x 제곱 플러스 6x, 그럼 3x 해주면 x 플러스 2. 자, 3차식인데 0 되는 게 두 개 나오네.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그럼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지게. 최고차기 양수니까. 그리고 요 x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요 x 값이 0이 돼요. 자, 우리가 찾는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야. 요게 2네. 그럼 2까지니까 요렇게 해서 요 극대값까지 요렇게 돼요. 최소값은 바로 확정이 됐지. 0일 때 이거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올 수가 없어. 최소값은 F0. 그럼 F0은 K-5가 돼. K-.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X가 2일 때, 요 두 개 중에 큰 값이 최대가 되겠다. 요 두 개 중에 큰 값이 최대. 그럼 자, 여기 봐. 요게 2 넣는 거랑 마이너스 2 넣는 거는 2를 넣으면 더 크겠지. 계산 안 해봐도, 그지? 마이너스 넣으면 여기 음수될 뿐이니까. 2를 넣으면 그때는 양수잖아. 요거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2를 넣는 게 최대야. 그래서 최대는 결국 이게 최대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잘 모르는 거는 직접 다 집어넣고 계산을 해줘야 된다 했다. 그럼 2를 넣으면 8 더하기 4, 3, 12 더하기 K-5 하면 15 더하기 K, 15 더하기 K. 이게 이제 최대값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이 8일 때 최소값을 구하시오 했잖아. 그럼 최대값이 8일 때, 요게 8일 때 말이네. 그럼 K는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자, 그때 최소값은 아까 요거라 했잖아. 그럼 K가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해서 마이너스 12가 최소값이 된다. 자, 171. 닫힌 구간 마이너스 2에서부터 0에서 함수 fx의 최대값이 7,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역시 미분해야 되겠네. f'x는 6ax의 제곱 더하기 6ax. 자, 6ax를 묶어주면 x 더하기 1. 그럼 0 되는 게 0하고 마이너스 1 두 개 나왔네. 자, 여기서 a는 양수라고 되어 있다, 그지? a는 양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네, 양수. 그래서 역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럼 0하고 마이너스 1이지. 0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요게 0이 되겠다. 0하고 마이너스 1. 자,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 자, 마이너스는 여기 있지. 거기서 0까지니까 요 극소에서부터 출발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요까지가 그래프. 자, 그러면 최대값은 알겠네. 최대값은 요게 최대라는 거는 확실하지, 그지? 이거보다 더 클 수는 없으니까. 그럼 f-1인데 f-1은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3a 더하기 b, 요 값이 7이 되네. 자, 여기서부터 a 더하기 b가 7이 된다는 시간입니다.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네. 근데 이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x가 0일 때 값 중에 작은 값이 최소가 되지. 자, f0은 그냥 b니까 바로 b 쓰면 되고, 자, f-2는 자, 여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여기 4가 되지. 4, 3, 12a. 더하기 b. 그래서 마이너스 4a 더하기 b가 됩니다. 자, 그게 마이너스 3입니다.
즉 마이너스 4a 플러스 b 요게 마이너스 3이에요.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이제 a, b를 구하세요. 자, 빼버리면 5a가 10이네. 그래서 a는 2가 되고 b는 또 5가 돼요. 자, 그렇게 해서 a, b를 구하셨으니까 10이 됐다. 자, 172. 어느 회사에서 A 주식에 투자하려고 한다. 주식을 산 지 T년 후에 그 주식을 팔 경우 예상되는 순이익이 이렇게 돼. 자, 순이익이 최대가 되려면 몇 년 후인가 최대가 되는 T 값을 구하시오. 이겁니다. 최대가 되는 T 값을 구하시오. 자, 마찬가지로 미분하자. 마이너스 4T 삼성 플러스 36T제곱 마이너스 96T 플러스 64. 자, 마이너스 4를 묶어버리죠. T 삼성 마이너스 9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28 4416 마이너스 16. 요걸 이제 이수분해야 돼. 자, 1 넣어봐. 1 넣으면 요게 25가 되고 마이너스 25가 되고. 그럼 1 넣으면 마이너스 4에 t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그럼 요게 t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6이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6. 그 다음 마이너스 9t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t 제곱 마이너스 8t. 자, 그럼 요게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에 요게 t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죠. 이게 도함수예요, 도함수. 자, 요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여기서 부호가 결정이 되지. 1보다 크면 요게 양수가 되니까 전체는 음수잖아, 그지? 1보다 크면 음수니까 1보다 크면 감소를 해야 돼. 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를 기준. 자, t가 어디냐면 0부터 4지. 0에서부터 4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니까 t가 1일 때 최대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답이 1년 후에 팔면 순이익이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자, 173 이 그림은 우리 1학년 때 2차 함수에서 요 그림 본 적 있다, 그죠? 요 그림은, 문제가 조금 쉽게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제로 많이 써. 그래서 요 문제는 잘 알아두면 좋다. 자, 요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찾을 거예요. 넓이의 최대값. 사각형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알겠지? 안에 내접하도록 그렇게 딱 그린 거야. 자, 이때는 이 점의 x좌표를 a라고. x좌표를 a라고. 그럼 y좌표는 요 함수가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되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 몇 배.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 집어넣었다. 자, 이제 넓이는 가로, 세로를 곱해주면 되잖아. 넓이는 가로, 세로를 곱하면 돼. 자, 요게 A, 요 좌표가 A라는 말은 요 길이가 A라는 말이죠. 그럼 가로 길이는 뭐가 돼요? 2A가 돼요. 요 길이가, 요 A 콤 많은 거는 요 길이가 A라는 말이죠. 그럼 요 길이는 2A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세로 길이는 Y좌표죠, Y좌표. 세로 길이는 Y좌표인데, Y좌표는 바로 요거다, 그지? 그래서 Y좌표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요게 Y좌표. 그게 바로 이 길이가 된다. 그럼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곱해는 게 넓이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넓이가 바로 FA라는 뜻이에요. 자, 이 FA, 이제 최대값 찾는 거예요. A가 변하면 이것도 자꾸 변해버리죠. 자, 이런 활용 문제 할 때는, 서술형일 때는 범위를 안 잡아주면 감점이야. 그럼 A 범위를 잡아줘. 지금 A로 되어 있으니까. 자, A 이게 뭐냐면, 1, 4분면에 있는 점이다 했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 위에 있는 x좌표가 바로 a잖아. 그럼 요게 y가 0 되는 x값이 루트 6이지. 요게 루트 6이니까 a는 0에서부터 루트 6 사이에 있다는 거를 요것도 찾아놔야 돼. a는 0에서부터 루트 6 사이에 있다는 거. 이제 FA는
마이너스 2a 세제곱 플러스 12a. 자, f'A. 최대치에서는 항상 그래프 없으면 못 구했지. 그럼 요게 0 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네. 최고창이 음수네. 음수기 때문에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지는데 요 놈이 마이너스 루트 2고 요거 x 값이 루트 2가 된다. 자, 범위는 0에서부터 루트 6만 써야 돼. 그럼 0은 여기 있고 루트 6은 오른쪽에 있잖아. 루트 6. 그래서 루트 6부터 0까지를 가게 되니까 루트 2일 때 최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지? 자, 그래서 요 최대 값은 f 루트 2 요게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루트 2를 집어넣고 계산해주면 거기 답. 자, 요거는 이거 부피 구할 거야.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의 부피인데 그 부피가 최대가 될 때, 부피가 최대가 될 때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얼마면 되겠는가 이거 찾는 거야. 자, 밑면의 반지름 요거다, 그지? 요 길이가 x 요거를 얼마로 하면 최대가 되겠는가 이 말이야. x를 얼마로 하면 요 부피가 최대가 되겠는가. 자, 여기서 요게 빨리 그림 보여야 돼. 아,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두 개가 닮음이다 하는 그림이 보여야 돼. 요 삼각형하고 이 전체 삼각형이 닮음인데, 요 길이가 4할 때 요 길이가 8돼 있잖아. 요 길이가 4가 될 때 요 길이가 8이기 때문에 밑변 대 높이 b는 1대2야. 그럼 요 삼각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요 길이가 x가 된다면 요 길이는 2x다 하는 요거만 찾아버리면 끝이야. 요 길이가 2x다 하는 것만 찾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건 쉬워. 자, 밑넓이는 1이니까 파이 x제곱. 파이 x제곱 곱하기 높이는 이만큼이 높이지. 높이는. 근데 이 전체 길이가 8이잖아. 요 길이가 2x잖아. 요 길이는 8-2x다. 이게 결국은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높이를 이렇게 x로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x는 요 길이지, 요 길이. 요 길이는 봐. 지가 아무리 길어도 얼마? 4밖에 안 되겠지. 그래서 x 길이는 0에서부터 4 사이 요 값만 갖는다는 것도 찾아놔야 돼. x 길이는 0에서부터 4 사이는 요 값을 갖더라. 자, 이제 정리하면 마이너스 2파이의 x의 세제곱 플러스 8파이의 x의 제곱 이렇게 돼요. 8파이의 x의 제곱. 됐나? 이제 미분해야지. f'x는 마이너스 6파이의 x의 제곱 플러스 16파이의 x. 마이너스 2파이 x를 묶어주면 3x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요. 그럼 0하고 3분의 파이네. 0하고 3분의 파인데 최고차 개수가 음수지. 음수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생겼대요. 그리고 요게 0이고 요 놈이 3분의 8이 됩니다. 자, 범위는 어디서 보라 했냐면 0과 4 사이에서 보라 했어요. 0과 4 사이에서 이렇게 보면 요 값이 최대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최대가 되는 거 x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x는 3분의 8 요게 답이다. 자, 175는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8인 9에 내접하는 원뿔이 있다. 이 원뿔의 부피가 최대일 때의 원뿔의 높이를 구하려고 한다. 원뿔의 부피가 최대일 때의 원뿔의 높이를 구하려고 한다. 자, 여기서 h가 8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다는 말은 요 높이가 8보다 커야 돼. 지금 8보다 크지? 요 길이가 요만큼이 8이니까. 자, 요렇게 된다는 말은 원뿔을, 이런 원뿔은 생각 안 해도 된다는 말이야. 이렇게 생긴 원뿔은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지? 8보다 작은, 높이가 8보다 작은,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림과 같이 높이가 8보다 큰 것만 생각하라, 이 말이야. 됐지? 이때 원뿔의 높이가 얼마가 되면 이 원뿔은 부피가 최대가 되겠는가, 그게 문제야.
그래서 이 원뿔의 부피가 최대가 되는 때의 높이가 얼마인가. 자, 그거를 계산하라. 자, 요거는, 자, 여기 계속 내리면, 요렇게 되는 그림 생각할 수 있다. 그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게 8이라는 거를 인지가 돼야 돼. 원이든 구든, 반지름은 어디든 다 똑같단 말이야. 원이나 구나. 자, 그리고 요 길이를 x라 두고 요 길이를 y라. 그럼 요거는 수직이 되겠지. 그럼 높이는 이제 뭔데? 높이는 8 더하기 x, 요게 높이야. 자, 최대가 될 때 요 높이 구합니다. 최대가 될 때의 높이가 얼마인가를 찾는 거야. 그럼 최대가 되는데 x만 구해서 8을 더해주면 거기 답이 되겠네. 자, 일단은 x, y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겠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 8이 64. 이렇게. xy는 아무 수나 되면 안 돼. 제곱의 합이 64가 되는 그것만 xy가 될 수 있는. 제곱의 합이 64다는 것만 xy가 되죠. 부피 구하자, 부피. 부피는 뿌리니까 3분의 1. 자, 밑넓이는 원의 넓이니까 파이 y 제곱 곱하기, 자, 높이. 자, 높이는 8 더하기 x, 요게 높이. 그래서 이 식이 바로 부피식에 해당한다. 이 식이 부피식에. 자, 그런데 여기서 요 변수가 y 제곱이라는 게 들어있다. x와 y가 섞여 있지. 그런데 여기서 y 제곱이라는 것은 64 빼기 x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y 제곱이라는 것은 64 빼기 x 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죠. 그걸 대입할 거야. 3분의 파이. 자, y 제곱 대신에 64 빼기 x 제곱. 그 다음에 8 더하기 x다. 됐죠? 자, 요 부분 전개식 있게. 마이너스 x 3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제곱. 자, 그 다음에 64x. 그 다음에 64 곱하기 8하면 2의 6성, 2의 3성이라 2의 9성. 512. 여기서 또 마이너스 1도 묶어내버릴게. 그럼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럼 x 3성 플러스 8x 제곱 마이너스 64x 마이너스 512. 자, 이 식을 fx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x 범위 찾아볼까? 여기서 x 범위는 어떻게 돼? 0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겠지. 여기서 x 범위가 0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 이렇게. x는 0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 이제 이거 언제 최대가 되는가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자, 미분해 봐야 되겠네. 자, 미분하면 3분의 파이에서 3x 제곱 더하기 16x 마이너스 64. 요게 1, 3, 8, 8 해버리면 24, 8, 16 되네. 근데 플러스 16이니까 요렇게 돼요. 해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 x 더하기 8, 3x 마이너스 8. 됐죠? 자, 0 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최고창이 음수인 3차식. 그럼 그래프는 요렇게 되겠죠. 요 놈이 마이너스 8이고, 요 놈이 3분의 8. 자, 범위는 0에서부터 8이니까, 0은 여기 있고 8은 이쪽 편에 있거든요. 그럼 0에서부터 8까지 그래프는 요렇게. 자, 그래서 x가 3분의 8일 때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지? 그래서 x가 3분의 8일 때 요 fx가 최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는 건 이게 답이 아니고, 높이가 얼마인가 했잖아. 높이는 x가 높이가 아니지. x 더하기 8이 높이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높이는 8 더하기 3분의 8이 됩니다. 그럼 여기 3분의 24니까 3분의 32가 됐다. 높이를 3분의 32가 되게 정해주면, 요때 요 원뿔은 부피가 가장 큰 상태가 됩니다.
여기까지 그림 상황 이해되지? 저 위에 있는 꼭지점에서 수선을 내리면 그 빨간 선은 초록색 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바닥에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하면 쭉 가서 이까지 연결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디를 보느냐면 요 삼각형 있지? 그거를 옆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요 녹색 선이 이렇게 있겠지. 녹색 선이. 요쪽 녹색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요 길이는 3이라고 돼요. 그 다음 요 길이가 뭐냐면 요 길이는 이 대각선 길이 반이지. 자, 대각선은 3, 그러면 3루트 2. 여기는 2분의 3루트 2가 돼요. 여기는 2분의 3루트. 이제 요 길이 구한다, 요 길이. 요 길이는 루트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요거 제곱하면 9 빼기, 자, 요거 제곱하면 2분의 9가 되네. 자, 그랬더니 요게 2분의 3루트 2 계산하고. 그냥 계산한 거야. 자, 그렇게 계산하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져 버리네, 그지? 요거 두 개는 요 길이가 같은 삼각형. 그럼 요 삼각형도 요 길이나 요 길이가 같겠지. 요 길이, 요 길이는 또 같을 거예요. 닮음이니까. 이제 요 길이를 내가 x로 둘 거야. x. 이 길이가 바로 x란 말이야. x. 그럼 이 길이가 x란 말입니다. 자, 요거만 찾아내면 이제 거의 다 됐어. 자, 위에 정사각형이 지금 요렇게 생겼는데, 정사각형이 요렇게 생겼는데, 초록색 대각선이 지금 요렇게 꺼져 있고, 쌤이 지금 요 길이를 x라는 거잖아요. 요 길이. x라는 거. 그럼 요 길이도 x겠네. 그럼 요 길이는 루트 2x겠네. 요 길이도 똑같으니까 루트 2x겠네. 여기 정사각형이니까. 자, 이제 밑넓이 본다. 밑넓이는 요거 가로 세로 곱하면 되니까 2x 제곱이지. 이게 밑넓이. 곱하기 높이야. 높이는 어디가 높이인데 이게 높이잖아. 이게 높이잖아. 그럼 전체는 2분의 3루트인데 요 x를 뺏는 거지. 그래서 높이가 뭐냐면 2분의 3루트 2 전체 길이에서 x를 빼는 요게 높이에다. 자, 이것을 fx라고 부릅니다. 자, 2x 3선. 요거 약분하면 3루트 2x 제곱. 여기서 x는 뭔가 하면 요 길이지, 요 길이. 요 길이다, 그지? 요 길이는 지금 아무리 커도 요 길이보다는 클 수가 없잖아. 요거보다는 클 수가 없지. 그래서 여기서도 x 범위는 2분의 3루트 2가 된다. 이제 미분해야 되겠네.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6루트 2x. 자, 마이너스 6x를 묶어주는 x 마이너스 루트 2. 최고창이 음수인 상태로 0되는 게 두 개 있기 때문에 요 3차함수의 그래프는 요게 0이 되고 요게 루트 2가 됩니다. 근데 0에서 2분의 3루트 2분의 3이 1보다 크잖아, 그지? 그럼 요건 루트 2보다 큰 수니까 여기 있단 말이에요. 2분의 3루트 2. 여기서 0보다 크니까 요 극소까지. 자, 그랬더니 요 값이 바로 최대값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부피 최대 값을 구하셔야 하기 때문에 f 루트 2를 계산해주면 요게 답이 됩니다. 자, 요 식에다 루트 2 집어넣고 이제 계산하면 그게 답이에요. 자, 다음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 방정식을 풀 수 있다면 직접 풀어버리면 되겠죠, 그지? 근데 이런 문제들은 이거를 직접 풀 수가 없어. 0 되는 거, 이런 걸 못 찾는단 말이야. 그래서 단지 근의 개수만 찾는 거야, 개수만. 그 개수를 역시 뭘 이용해서 구하느냐면, 앞으로 실근의 개수 또는 교점의 개수 하는 거는
다 그래프 가지고 푸시오. 그래프로 푸시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만 그리면 끝이야. 자, 그래프 그릴게. 요 식을 fx다라고 하고, f'x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인수분해 됐는데 완전 제곱식이 되거든요. 완전 제곱식이 됐다는 말은 이게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이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도함수가 양수가 되면 증가하는 거지. 증가. 이 그래프는 계속 이렇게 증가만 하는 거예요. 증가. 그럼 어딘지 몰라도 x축이 이렇게 있을까요? x축이. 그럼 x축하고 만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겠지. 그래프가 계속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점의 개수가 한 개밖에 없는 한 개. 그게 뭔지는 몰라. 뭔지는 모르지만 한 개밖에 없어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그릴 거예요. 2번도. 자, 2번 그래프는 역시 이 식을 fx다 해서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요 식도 봐라. 보자마자 빨리 보여야 돼, 그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y축에 대한 대칭이다. 항상 요거를 이렇게 알아도. 그래프를 안 그렸는데도 이거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분을 해서 이제 그래프 그린다. 4x에 3승 마이너스 8x. 자, 4x를 묶어주면 x제곱 빼기. 그럼 0 되는 게 0하고 풀마 루트 2 3개 나왔네. 0하고 풀마 루트 2 3개인데 이 그래프는 y축에 대해 대칭의 형태다. 그래서 그래프 형태는 이렇게 되는데 요게 마이너스 루트이고 요게 플러스 루트이고 요게 0일 때죠. 자, 지금 우리가 찾는 거는 건을 구하는 거야. 실건. 자, 실건은 x축과의 교점이 바로 이 방정식의 건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0일 때 값을 먼저 알아봐. 0일 때 여기가 0, 마이너스 1이 요점이. 요점이 어디냐면 0, 요점이 되는 거죠. 0, 마이너스 요렇게 돼 있다. 요렇게 돼 있으니까 x축은 요 마이너스 1보다 당연히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알겠지? 이렇게. x축은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위에 있어야 돼요. 자, 그랬더니 교점이 몇 개고? 교점이 2개가 생겼다는 거 알 수 있지. 자, 그 말이 실근의 개수가 2개다는 뜻이 된다. 실근의 개수가 2개다. 이렇게 단순하게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개수가 몇 개인가 그것만 찾으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는 안 물어.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묻냐면 최소한 78번, 79번 이런 형태로 묻기 때문에 78, 79 요거 두 개를 확실히 이해해야 돼. 자, 먼저 78번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이 식을 그대로 두지 말고 A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이항할 거야. A만 남겨두고 그럼 A는 마이너스 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 자, 그래서 마이너스 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요 식을 fx다라고 하자는 거죠. 요 식을 fx다라고 하면 y꼴 우변이니까 이제 y꼴 좌변.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 결국은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그래프의 교점. 자, 여기서 A만 남겨두고 다 이항했다는 뜻은 요 그래프식을 먼저 문자가 없는 상태로 A 같은 게 없는 상태로 확정을 해버리면 그래프가 결정이 돼버리지. 이 그래프는. 그리고 결정된 그래프를 먼저 그릴게요. f'x는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9. 자, 마이너스 3을 묶어주면 x 제곱 4x 플러스 3 해서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3
그 0 되는 게 2개 나옵니다. 0 되는 게 2개 나온 3차식이니까 최고창이 음수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렇게 내려가 있어야 돼.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요게 마이너스 3이고 요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제 봐. 내가 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y 이꼴 a를. 자, y 이꼴 a를 그려서 교점이 3개가 돼야 돼. 그지? 교점이 3개, 서로 다른 세 실근이니까 교점이 3개가 돼야 돼. 그러면 y 이꼴 a를 어떻게 그려야 돼? 당연히 이렇게 그려야지. 그래야 교점이 하나, 둘, 3개가 나옵니다. 더 위로 이렇게 그리면 교점이 1개밖에 없잖아. 이렇게 접하도록 그리면 교점이 2개밖에 없잖아. 그럼 그 교점이 개수가 바로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y는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느냐? y는, a는 요것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되겠지. 요것보다는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지. 그래서 요 극값이 필요하네. 마이너스 3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이 필요하네. 그래서 이제 f-3부터 그 다음 f-1 요거 2개를 먼저 계산해 줘야 돼. 자, f-3을 보면 자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자. 마이너스 27이니까 27 마이너스 54 플러스 27 플러스 2에서 2가 돼요. 자, 요 y 값이 2가 되는 거예요. y 값이다 이거는. 그 다음 f-1은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이너스 6 플러스 9 플러스 2 12니까 이거는 6이 되는 거지. 요 y 값이 6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는 2보다는 위로 가야 되고 6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요 형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최소 문제. 최소한 요런 형태는 이제 알고 있어야 돼. A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이항을 해서 확정을 해버린 거예요. fx. 그 확정된 그래프를 고정된 상태로 있고 이제는 y 이꼴 a가 움직이는 거예요. 교점이 3개를 유지하도록. 그럼 이제 거기 어디 있으면 되나 이제 그것만 생각합니다. 자, 그게 178번. 자, 그게 이제 조금 어렵게 된 형태가 199번이야. 179번이야. 그래서 179번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려. 이거가 서로 다른 2개의 양의 근과 1개의 음의 근을 가져라. 자, 서로 다른 양수근이 이렇게 2개가 되고 음수근이 1개가 돼요. 3개지 3개. 3개인데 그냥 3개가 되면 안 되고 양수근이 2개가 되고 음수근이 1개가 되도록 이 말이에요. 양수근이 2개가 되고 음수근이 하나가 되도록 하려면 요 K가 어떤 값을 가지면서 변할 수 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K를 우변에 두고 나머지 전체를 좌변으로 정리할 거야. 자, 정리하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2는 K 이렇게 돼. 자, 그래서 fx를 3x 세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요거를 fx라고. 그다음 요 그래프하고 y 이꼴 k. 자, 이거 2개가 세 점에서 만나야 돼요. 세 점에서 만나는데 그냥 아무 데서나 만나면 안 되고 교점의 x좌표가 양수인 쪽에서 2개, 음수인 쪽에서 1개. 그렇게 되도록 만나라. 그래서 또 그래프 일단 그려야지. 그래서 그래프는 최고점 양이니까 뭐 이런 형태로 그려지고. 그려지는데 요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요 값이 1이 돼요. 자, 요 값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일 때 값부터 먼저 구해놓자. 자,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9 마이너스 2 해서 5니까 4가 되는 거죠. 자, 이건 x가 1일 때니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 되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자, 이제 이 그래프를 완전히 다 그린다. 이제 음량까지 다 주세요. 조금 전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면 되더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만 있으면 교점이 3개다. x값이 뭐든 그거는 관계없었단 말이에요. 단지 교점의 개수만 모르던 거예요. 이제는 그 교점이 이쪽에서 2개고 이쪽에서 1개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아까와 같이 그까지만 그리면 못 풀어.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완전히 그린다. 자, 먼저 마이너스 1,4는 이 점이네.
그 다음 1, 마이너스 8은 여 밑에 있는 이 점이에요. 그 다음에 x 절편이 마이너스 2. 그럼 요 점을 또 지나야 되겠지. 요렇게 되도록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 그래프가 자, 요렇게 올라가서 극대가 됐다가 다시 요 점을 지나서 요 점을 지나서 쭉 올라가는 이게 fx 그래프. 자, 요게 아까 4였고 요게 마이너스 2고 요게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이제 여기다 y 꼴 k를 그릴 거야. 지금부터 y 꼴 k를 그리는데 양수 쪽에서 2개, 음수 쪽에서 1개 만나요. 자,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껐어. 그러면 음수 쪽에서 2개, 양수 쪽에서 1개지. 이렇게 끄면 그럼 이렇게 끄면 안 된단 말이야. 교점이 3개는 맞는데 양수 쪽에서 2개, 음수 쪽에서 1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 반대로 돼 있잖아. 이해됐지? 요거 x값이 음수고 요 x값이 음수고 요 x값은 양수잖아. 그럼 이건 음수 2개, 양수 1개. 양수 2개, 음수 1개가 되도록 꺼줘야 돼. 그럼 이렇게 끄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요거는 x값이 양수잖아. 요거는 x값이 음수잖아. 그럼 요렇게 꺼지려면 요 y = k, 요 k 값이 마이너스 8보다는 커야 된다는 건 알겠지? 마이너스 8보다 큰 반, 무조건 이렇게 음수 2개, 양수 쪽에서 1개. 양수 쪽에서 2개, 음수 쪽에서 1개. 자, 어디까지 그렇게 되느냐 하면, 자, 요까지도 마찬가지야. 요까지도 양수 쪽에서 2개, 음수 쪽에서 1개. 그 2를 싹 지나버리면, 양수건 1개, 0 1개, 음수건 1개. 2보다 조금이라도 올라가 버리면, 음수 쪽에서 2개, 양수 쪽에서 1개.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2보다는 아래쪽에 그려져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79번, 아까 78번보다는 이제 조금 더 따져야 될 게 있어서, 그래프도 조금 더 상세하게 그려요. 직선이, 요런 걸 해놔놓고, 요 직선이 요렇게 변해가면서 봐. 어디서 양근 2개, 음근 1개가 되나 그런 걸 요렇게 움직여가면서 다 찾아봐라. 자, 180번. 자, 이거는 그래프가 조금 복잡해, 그래프가. 자, 이거는 y는 fx의 절대값 요거하고 y는 k 요거 두 개가 교점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져라 했기 때문에 네 점에서 만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fx의 절대값 그래프 그리면 되네. 자, fx의 절대값은 fx를 먼저 그려야 되지. 자, 그래서 fx가 이렇게 있으면 f'x는 자, 9x의 제곱 마이너스 18x. 자, 9x를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 그럼 0과 2네. 그럼 그래프는 0일 때, 2일 때,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점은 뭐냐면 0,5가 되네. 자, 여기다 0 넣으면 되니까. 자, 요 점은 2, 자, 2를 집어넣으면 8, 3, 24. 자, 2를 집어넣으면 4, 9, 36. 더하기 5. 여기 29니까 7이 되네, 그제? 29니까 이건 마이너스 7 이렇게. 이제 그래프 그린다. 0,5니까 요게 5를 지나고. 자, 요렇게 됐어. 0,5를 지나고 쭉 내려서 2, 마이너스 7이니까 조금 더 내려가야 되지. 이렇게 돼. 요 값이 마이너스 7이고 요게 5가 됩니다. 요게 이제 fx 그래프. 그럼 fx 절대값이라는 것은 x축 위는 가만히 두고 x축 아래쪽만 x축에 대해서 대칭 시켜보면 되지. 요거는 음수니까 양수가 되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양수니까 그대로 있으면 되고 이쪽은 음수니까 또 대칭돼서 7이니까 더 위로.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게 fx의 절대값입니다. 요거는 7이 되겠지. 마이너스 7이었으니까 이게 7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직선을 이렇게 하나 끌 거야. 직선을 꺼서 그 직선이 이 빨간 그래프하고 4점에서 만나랬어. 4점. 자, 이런 식으로 뚝 되면 2점이네.
요렇게 되면 3점이지. 요렇게 되니까 되지만, 요렇게 되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말은, 요 K 값이 5보다는 커야 되겠네, 5보다는 크고 7보다 작아 버리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과 같이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부등식의 활용은 이거는 쉬워. 이거는 뭐 그래프도 더 그리기가 간단하고 쉬워. 자, 먼저 기본 원리를 봐. 요러한 x에 대해서, 즉 0보다 큰 수를 여기 막 집어넣는 거예요. 자, 집어넣으면 이게 항상 0보다 이렇게 되다는 것을 보이라 했어. 자, 이거는 0보다 큰 거는 앞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부등식은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해줘요. 자, 요건 항상 요게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것만 보이면 끝이야. 제일 작은 놈이 0보다 크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0보다 큰 거지. 제일 작은 놈이 0보다 크니까 나머지 모든 값들도 0보다 크다는 뜻이야.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제 최소값은 당연히 그래프 있어야지. 위의 식을 fx라고 하면 f'은 12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 자, 6을 묶어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자, 1, 2, 1, 1, 요게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6에 x 빼기 1, 2x 더하기 0 되는 게 2개 나옵니다. 0 되는 게 2개 나오니까 오른쪽에 올라가는데 0 되는 것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랑 1일 때랑. 자, 우리는 어디서만 보라 했냐면 0 이상에서만 보라 했어. 그럼 0이 여기 있네. 0부터 요렇게 요런 것만 보라고. 그럼 이게 제일 작은 값이지. 그래서 이 최소값이 뭐가 최소값이냐면 F1이 최소값이야. 자, F1을 여기 1 집어넣고 계산해봐. 0이 돼버리네, 그지? 그래서 제일 작은 게 0이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그보다 큰 수니까 0보다 다 큰 수들만 있다. 그래서 모든 X값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알겠지? 최소값이 0보다 이상이다. 그게 풀이야. 풀이가 한 가지밖에 없어. 방정식보다는 더 쉬워. 자, 182. 이것도 마찬가지. 좌변으로 식을 이항해서 항상 0보다 이렇게 돼. 0보다. 그럼 3x 4승 마이너스 4x 3승 플러스 1이 이렇게 되는 거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이라고. 그럼 마찬가지로 이 식이 fx가 되면 자,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자, 12x의 제곱을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12x의 제곱을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됐지? 1보다 크면 양수고 1보다 작으면 음수지. 요거는 제곱이니까 부호에 영향이 없잖아. 그래서 이 그래프는 1에서 최소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최소 값이 얼마냐면 F1이 되는 거예요. F1. 그러니까 1 집어넣어봐. 여기에 1 집어넣고 계산하면 0이지 또. 제일 작은 게 0이니까 모든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부등식은 딱 풀이가 한 가지밖에 없어. 최소값이 0 이상이다. 요것만 풀어줍니다. 최소값이 0 이상이다. 자, 그럼 시험은 어떤 형태냐면, 시험은 이제 183번 이런 형태야. 아까와 같이 보이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항상 양수인 것이 성립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이게 항상 양수야. 그럼 최소값이 양수면 되겠네. 이게 항상 0보다 크다는 것은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요것만 성립하면 됩니다. 그래서 또 미분했다. 양수 해놨다, 그지? 양수 해놨기 때문에 0과 K지. 그럼 K가 양수니까 요렇게 되겠네. 요게 0이고 요게 K가 돼. 자, 범위는 0 이상에서만 보면 되겠네. 0 이상이니까 여기부터 요렇게 되는 요런 값들이 항상 0보다 크면 돼요. 자, 그 말은 FK가 최소지 요것만 0보다 커버리면 돼요. 그러면 다른 값들도 다 0보다 커지는 거예요. 그럼 FK는 K 집어넣어야 되지. 자, 요 식에 K 집어넣을 거야.
2k의 3성 마이너스 k의 3k의 3성 플러스 1이 0보다 커버리면 돼. 그럼 k 3성이 1보다 작아버리면 되니까 k는 1보다 작아버리면 돼. 요렇게 해서 또 틀리지 말고 문제에서 여기서 양수 k다 하는 말이 있지. 양수 k다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거 빠뜨리면 틀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쓰면 돼. 부등식의 활용. 자, 84에 두 함수 fx,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성립하도록 f가 g보다 크도록 이게 아니고 fx 빼기 gx가 0보다 크도록 항상 우변이 0보다 이렇게. 그래서 fx에서 gx를 뺏는 요 식이 0보다 크도록 이렇게 해줘요. 자, 그리고 이 식의 이름을 하나 붙여놔버리죠. hx라고. 그러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hx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최소값이 0보다 크다를 해주는 거예요. 최소값이 0보다 크다. 그래서 hx 식부터 먼저 찾아놓자. f에서 요 g를 뺄 거야. 자, g를 빼면 3x 4성. 3x 4성. 그 다음에 3성은 마이너스 8x 3성. 자, 플러스 10 마이너스 k. 이게 hx야. 이게 이제 0보다 크다. 이걸 보일 거야. 그런데 미분해야 되겠네. 12x의 3성 마이너스 24x의 제곱. 그럼 12x의 제곱을 묶어버리면 x 빼기. 자, 요거는 0보다 이상이니까 2보다 크면 양수, 2보다 작으면 양수. 그래서 hx의 그래프는 2를 기준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소값이 h2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이 최소값이 뭐가 되느냐 하면 h2가 최소값이거든. 근데 h2는 여기에 2 넣고 계산해야 돼. 자, 2 넣어봐. 16이니까 48.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88이 64. 플러스 10 마이너스 k. 요것만 0보다 커버리면 끝입니다. 요것만 0보다 커. 그럼 여기 58. 그러면 k는 여기 58이니까 마이너스 6이네, 그지? 그래서 k가 마이너스 6보다만 작아버립니다. 그러면 요 f가 g보다는 항상 커지는 거예요. k가 마이너스 6보다 작아버립니다. 됐죠? 요게 이제 부등식의 활용이에요. 부등식의 활용. 부등식 활용은 쉽다, 그지? 식이 0보다 크다 걸로 고쳐놓고 최소값이 0보다 커버린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방정식은 뭘 많이 따졌는데 부등식은 그는 따질 필요도 없어요. 최소값이 0보다 크더라. 그것만 보이고. 그게 부등식 활용. 이제 마지막으로 속도, 가속도 하는 게 있어. 속도, 가속도. 자, 요거는 요 식만 잘 기억하면 돼.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있어. 자, 요거를 미분을 하면 그거를 우리는 속도다 이렇게 불러.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자,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다. 요거만 기억하. 그러면 끝이야. 그리고 여기는 되게 쉬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더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자, 속도를 미분해주면 가속도.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위치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위치를 미분하면 그게 속도예요. 앞으로 속도는 V 이렇게 쓸 거야. 속도는. 자, 속도는 3t 제곱 4t 이렇게 돼요. 자,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야. 자, 가속도는 A를 쓸 거야. 그럼 6t 더하기 4다.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나타나 있냐면 위치를 나타내는 식, 속도를 나타내는 식, 가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구해져 있지. 근데 내가 뭘 구하라 했냐면 속도하고 가속도를 구하라 했어. 속도하고 가속도를 구하라면, 속도를 구하라면 요 식에 t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그게 속도가 되는 거야. 가속도를 구하면 요 식에 t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그게 가속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속도를 구하시오. 그럼 당연히 속도식에 t만 찾으면 돼. 가속도를 구하시오. 요 가속도식에 집어넣을 t만 찾으면 돼. 위치를 구하시오. 요 위치에 집어넣을 t만 찾아내는 거야. 근데 지금은 뭐 찾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그냥 바로 2일 때라고 해놓은 거야. 2 바로 집어넣으면 돼. 그럼 4, 3, 12 더하기 8에서 속도는 20이 되고, 자, 12 더하기 4에서 가속도는 16이 됐다. 자, 그럼 86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 위치 x가 이러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 위치 x가, 자, 위치가 또 나와있지, 위치. 자, 요 위치를 미분하면 거기 속도라 있다, 그지? 자, 속도 구하자. 3t 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9. 자, 가속도 구하자. 6t 마이너스 12 여기. 가속도는 6t 마이너스 12. 그럼 또 뭐 구하라 했냐면 t가 2가 될 때 속도하고 가속도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속도, 가속도가 나와. 그거는 이제 됐지? 이제는 또 새로운 말이 하나 나왔네. 점 P가 운동 방향을 처음으로 바꾸는 시각을 구하시오.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 수트에서 하는 내용들은 다 요 위를 움직이는 운동만에 수직선 위를 이렇게 평면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수직선 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직선 위만. 그래서 수직선 위를 내가 요렇게 가고 있다. 지금 자, 가고 있다가 여기서 다시 요렇게 오는, 이게 방향을,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죠. 요렇게 가다가 다시 왼쪽으로 탁 트는 순간이 바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왼쪽으로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탁 트는 요 순간이 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운동 방향을 처음으로 바꾸는 시각을 구하시오. 자, 이 속도식은, 속도는 방향을 갖고 있어. 방향. 양인지 음인지 그런 게 다 나타나. 숫자에 따라 봐. 음도 될 수 있잖아. 그지? 앞으로 수직선에서 요런 방향으로 가면 속도가 양일 때는 요런 방향으로 가는 거야. 자,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 가면 속도가 음수일 때는 음의 방향으로 가. 속도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 속도가 음수일 때는 왼쪽, 속도가 양수일 때는 위쪽, 속도가 음수일 때는 아래쪽. 수면에 대해서, 지면에 수직으로 이렇게 던진 운동을 할 때. 그럼 뭐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뜻이야. 그 말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속도가 양이면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음이 되면 왼쪽으로 가는 거야. 그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그 시각이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 뜻이야. 그럼 속도는 지금 요 식이지, 속도. 자, 속도 미분해, 인수분해 한다. 3에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니까 3에 t-1, t-3 이렇게 돼. 그래서 속도식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속도식. 요게 속도 그래프. 속도 그래프다. 위치가 아니고. 자, 그럼 속도가 봐. 1보다 작은 시각일 때는 양이었지, 양. 그러다가 음으로 바뀌었잖아. 1초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1초가 되는 순간은 양으로 가다가 1초가 되는 순간 속도가 바뀌어서 음으로 바뀌어버려. 그럼 요게 바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이 됩니다. 요게 바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각은 1과 3이에요. 1과 3. 근데 문제에서는 처음으로 바꾸는 시각을 구했기 때문에 그 t는 1일 때입니다. 처음으로 바꾸는 시각은 t 1일 때. 87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 X가 이거일 때,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이제는 모두 구하시오 했다. 모두 구하시오.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것은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 속도는 미분
3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8 이렇게 3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8 자, 1, 3 2 4 6 4 10 되네 그지? 이렇게. 자 그래서 t 마이너스 2 3t 마이너스 4가 되네. 그럼 속도의 그래프가 시간에 대해서 3분의 4일 때와 2일 때 이렇게. 그럼 지금은 속도가 바뀌는 시각을 모두 구하라 했기 때문에 3분의 4하고 2, 요 두 개가 답이 돼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자, 우리 위치다, 위치. 이렇게 될 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에서의 가속도를 구하라 했지. 우리 구하는 게 가속도야. 그럼 가속도식을 만들어 놓고 시간만 대입하면 된다 했지. 그러면 요게 속도. 속도는 요거 2분 6t제곱 마이너스 10t. 그 다음 가속도 12t 마이너스 10. 그럼 여기다가 t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 집어넣을 t만 결정하면 된다 했지. 근데 무슨 시간을 찾아야 되느냐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이렇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그럼 운동 방향을 바꾼다 하면 무슨 뜻이고? 속도의 부가 바뀌는 거라 했잖아. 그것만 잘 기억하면 돼.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내가 요렇게 가다가 다시 이쪽 방향으로 요렇게 가는 이런 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 요 바뀌는 지점에서는 속도의 부가 바뀌어. 요게 속도네. 자, 속도는 2t 하면 t-5지. 속도가 지금 요렇게 되죠. 그럼 어디서 운동 방향을 바뀌느냐면 5초가 되는 순간 음에서 양으로 왼쪽으로 가다가 5초가 되는 순간 다시 오른쪽으로 간다. 그럼 이제 그 t가 바로 5가 되겠지. 그 5를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가속도가 되는 거야. 그럼 60 빼기 10이니까 가속도는 50이다. 가속도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가속도식에 t만 집어넣으면 된다 했지. 그 t가 지금은 어떤 상태의 t냐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이야.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는 요 속도의 부가 바뀌는 지점. 잘 정리해라. 이거 별 거 없다, 그지? 요 내용만 딱 하고 있으면 되잖아, 이거. 자, 89도 뭘 구하라 했냐면, 속도도 구하고, 가속도도 구하라 했어. 속도도 구하고, 가속도도 구하셔야 돼. 속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식이 있어야 돼. 3t 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16. 가속도도 구해야 되겠네. 6t 마이너스 16. 여기다가 이제 t만 집어넣으면 된다, 그지? 여기다 이제 t만 대입하면 돼. 자, 근데 그 t가 어느 순간이냐면, 수직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가 위치가 이렇게 될 때, 다시 원점에 돌아온 순간, 자, 요 말 뜻만 알면 돼. 다시 원점에 돌아온 순간. 내 위치가 원점이 돼 있어야 돼. 위치가 원점. 그 위치가 지금 이거잖아. 이게 위치잖아. 이 위치가 0이 되는 순간을 찾는 거야. 위치가 0이 되는. 그럼 내가 원점에 있다는 말이잖아. 그럼 t를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이 플러스 16이 0이다. 그럼 t에 이게 t 마이너스 4의 제곱이지. 그래서 그 t는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는 이제 4를 집어넣으면 돼. 그럼 4를 집으면 16 곱하기 3, 48.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4. 플러스 16. 해주면 이게 속도고. 가속도도 마찬가지고 t에 4를 집어넣는 거야. 6, 4, 24, 마이너스 16. 그래서 속도, 가속도. 190.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그래프. 자, 이건 속도 그래프야. 속도인지 위치인지를 잘 봐야 돼. 지금은 속도 그래프야, 이게. 자, 속도가 0이네. 속도가 음수네. 속도가 계속 음수네. 속도가 0이네.
속도가 양수다, 그지? 뭐 값은 모르지만 속도가 양수네. 다시 속도가 음수가 된다. 그럼 일단 B하고 D가 무슨 뜻이야?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지. 그럼 B하고 D에서는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요 말은 맞는 말이에요. B하고 D에서는 운동 방향이 바뀐다. 맞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속도 그래프잖아. 속도 그래프. 자, 그럼 요거는 자, fx부터 먼저 봐. 우리 자 앞에 제일 처음 활용 문제 할 때 이게 fx야. 요 점이 1,2야. 예를 들면. 그럼 여기서 접선을 껐을 적에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f'1이지. 접선의 기울기가 무슨 뜻이냐면 요 함수를 미분해서 요거를 집어넣은 거잖아. 요 함수를 미분해서 요거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A에서 요 접선의 기울기는 요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A를 넣은 거잖아. 그리고 이 함수가 무슨 함수야? 속도식이잖아. 속도식. 그럼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돼? 가속도가 되겠지. 그래서 요 접선의 기울기는 시간이 A일 때 가속도를 나타내는 거야. 가속도. 그럼 그 가속도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지. 그래서 가속도가 0이다 하면 요거는 맞는 말이다. 만약에 이게 위치 그래프예요. 위치 그래프. 위치 그래프 같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뭔데? 요 A에서의 속도를 나타내. 근데 이게 속도 그래프예요. 그럼 요 접선의 기울기는 T가 A일 때의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니까. 그 다음, A에서부터 C까지. A부터 C까지는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 가속도는 양의 값을 갖는다. 가속도는 요 접선의 기울기를 했잖아. 그럼 요 녹색선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들이 다 양수지. 그래서 가속도는 양의 값을 갖는다 하면 요거는 참이 됩니다. 됐죠? 191. 지면에서 3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위로 쏘올린다. 지금까지는 계속 수직선 위에서 했지. 근데 지금 191번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지면이 있어. 지면. 자, 지면에서 위로 수직으로 이렇게 쏘올린 거예요. 이렇게. 요런 속도로 30m/s의 속도로 지면에서 수직으로 쏘올린 거예요. 그럼 올라갔다가 다시 어떻게 되겠노? 똑같은 경로를 따라서 그대로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져요. 자, 이것도 위로 갔지만 역시 직선 운동을 하네. 직선 운동. 그래서 수투에서는 직선 운동까지만 해. 항상. 아까는 수직선이니까 좌우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제는 공간으로 수직으로 지면에 수직으로 위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떨어진다. 똑같은 직선 운동이야. 그지? 여기서도 이제 몇 가지 용어 뜻만 잘 이해합니다. 용어 뜻만, 몇 가지 용어 뜻만 잘 이해합니다. 자, 제일 처음, 최고 높이에 도달한 거죠, 요게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이 말은 속도가 0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일 위로 올라가게 되면 속도가 0이잖아. 맞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이거는 뭔데? 높이가 0이 된다 이 말이야. 높이가 0이 된다.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말은 제일 높이까지 올라가는 순간 딱 쓸 거 아닌가. 그 속도가 0이라는 뜻이야.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말은 속도가 0이다 이 말이고, 지면에 떨어졌다는 말은 높이가 0이 된다. 요 높이가 0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이 높이를 나타내는 식이 아까 수직선 운동을 할 때는 위치랑 같은 말이야. 그렇지? 이 높이라는 말이 수직선 운동을 할 때는 바로 위치랑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지금까지 했던 거나 똑같은 거야.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것은 속도가 0이다. 요거 하고, 지면에 도달했다는 것은 높이가 0이다. 그것만 잘 인식합니다. 자, 그러면 1번에서는 구하라는 게 뭔데? 높이를 구하랬죠. 1번에서는. 높이를 구하려면 항상 이 높이 식에 집어넣어야 돼. 그지? 속도를 구하라 했어.
그럼 속도는 속도식에 집어넣어야 돼요. 자, 속도는 30-10t가 돼요. 속도는 30만. 그 속도를 구할 때는 속도식에 집어넣어주면 되고, 높이를 구할 때 높이식에 집어넣어주면 돼요. 뭐를? 시간을. 그 시간만 이제 찾아내면 되겠지. 시간 찾아간다.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했기 때문에 요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지. 요 속도가 0이 되는 t는 3이 되네. 3. 던지고 나서 3초가 되면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높이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높이는 90-45 해서 45가 되는데, 자, 지금은 여기에 단위들이 붙어 있지. 높이는 45m 이렇게 써야 돼. 단위가 붙어 있으니까, 그지? 단위가 붙어 있으니까 45가 아니고 45m. 자,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네.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은 높이가 0이 되는 거야. 요 높이가 0이 됐다.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하는 것은 높이가 0이다. 그 마이너스 5t를 묶어주면 t 마이너스 6. 그럼 시간 0은 던지기 전이지. 그 던지고 났으니까 이거는 6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이제 t만 구해지면 속도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 속도식에다가 6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30 마이너스 60이니까 마이너스 30 미터 퍼 초. 속도는 단위를 미터 퍼 세컨드. 자, 그럼 풀이는 다 끝났다. 자, 끝났는데 여기서 요거 하나를 알아둬야 돼요. 자, 여기 봐. 우리 지금 요 떨어질 때 속도가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m per second 이렇게 나왔지. 던질 때는 얼마였어? 30m per second야. 자, 부호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 수직선에서 볼 때는 오른쪽으로 가면 속도의 부호가 양수, 왼쪽으로 가게 되면 속도의 부호가 음수. 위로 던지면 속도의 부호가 던질 때 고속도를 양으로 하는 거야. 던질 때 요 위로 갈 때 고속도를 양수, 밑으로 내려올 때의 속도를 음수. 요게 양수, 요게 음수. 오른쪽으로 갈 때를 양수, 왼쪽으로 올 때를 음수. 속도는 부호를 그렇게 결정한다. 자, 여기 봐. 똑같은 지점이잖아, 이게, 그지? 똑같은 지점이면 올라갈 때 30이었지. 그럼 갔다가 내려오게 되면 똑같이 30인데 방향이 반대잖아.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산 안 해도 이거는 마이너스 30이다. 자, 요 지점이 만약에 한다. 요 지점이 만약에 올라갈 때 속도가 20이었어. 그럼 요 지점은 내려올 때 속도가 뭐겠노? 당연히 마이너스 20. 요 지점은 올라갈 때 속도가 0이야. 그럼 내려올 때도 요 지점은 역시 똑같은 0이야. 그 속도가 똑같이 가는 거야, 속도가. 됐지? 자, 올라갈 때는 막 점점 느려지다가 여기 와서 딱 서지. 내려올 때는 선 상태에서 점점 빨라지다가 요 바닥에 닿는 순간은 던질 때 고속력으로 그대로 내려와. 요걸 알고 있어. 그럼 이제 2번 같은 건 나중에 이제 풀 때 계산을 특별히 안 해도 돼. 요것도 있어 또. 내가 예를 들어서 20m 높이에서 여기서 던진 거야. 그럼 올라갈 때는 이만큼 올라갔겠지. 섰다. 그럼 다시 내려오겠지. 자, 내려올 때는 요렇게 내려올 거야. 그래서 지면에 탁 도달할 거야. 그럼 요때 속력이 뭐겠냐? 요때 속력. 던질 때 속력이 만약에 30이었어. 20이었어. 20m per second 던졌어. 요거는 마이너스 20m per second. 같은 위치에서는 속도의 크기는 똑같아. 단지 방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 반대야. 수직 운동은 그거를 알고 있는 게 좋다. 요 지점이 20이 아니고 요 지점이 20이야. 같은 위치. 그래서 191번 됐고. 어느 스카이 다이버가 지상 4000m 높이에서 뛰어내린 후 25초 동안 자유낙하를 하더라. 지상 4000m 높이에서 뛰어내린 후 25초 동안 자유낙하를 한다. 자, 지면으로부터 이 높이가 4000m. 자, 여기서 이제 자유낙하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t초 후 높이를 t라고, h라고 하면 높이는 이렇게 돼. 높이는 t초 후의 높이는 이렇게 돼.
뭘 구하라 했냐면, 낙하 속도를 구하시오 했다, 그제? 속도를 구하시니까 빨리 속도식을 적어놔야지. 마이너스 10t, 이렇게. 마이너스 10t. 이제 t만 찾으면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그게 답이에요.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지상 20m 높이에서, 그때의 낙하 속도를 찾는 거예요. 높이가 2000이 되는 속도. 지금 4000이지. 그럼 이렇게 한 반 내려온 게, 반쯤 내려온 거예요. 요때 속도는 뭡니까? 그럼 이거는 무슨 상황이냐면, 높이. 자, 높이가 2000이 되는 순간입니다. 높이가 2000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럼 다시 요거는 5t제곱이 2000을 빼면 2000이 돼요. 그럼 t제곱은 400. 그럼 t는 20이 되는 거지. 자, 높이가 2000이 되는 순간 t는 20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하한 지 20초가 되면 요 반까지 다 온다. 그럼 그때 이제 속도를 구하셨기 때문에 여기다가 20을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00이다. 지금 단위가 다 붙어 있지. 그러면 미터 퍼 세컨드. 속도가 왜 마이너스야?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지? 항상 올라가는 거를 기준으로 잡아라 했지. 그게 양이야. 그럼 내려오는 거는 무조건 속도가 마이너스가 돼. 자, 지금까지 했는 거는 속도, 가속도에 관계되는 거다. 속도, 가속도. 자, 속도도 그렇고, 가속도 그렇고. 우리 속도가 뭐였노?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속도로 했다.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한 거야, 지금까지. 가속도도 마찬가지지.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야. 그 속도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된 속도를 미분해주면 가속도. 또 t에 관한 식으로 표현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그 미분했는 그게 바로 변화율을 나타냅니다. 자, 지금은 무슨 변화율을 구하라 하느냐면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피를 시간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거를 미분해주면 그게 부피에 대한 변화율이 됩니다. 자, 지금 요런 식으로 모양으로 생긴 그릇이 있어요. 자, 요것도 10이고 요것도 10이다. 그제? 요렇게 생겼어, 그릇이. 여기다 이제 물을 붓는 거예요. 자, 물을 붓는데 이 그릇에 매초 2cm의 속도로 수면의 높이가 상승한다. 1초가 지나면 높이가 2가 돼 있어. 2초가 지나면 높이가 4가 돼 있고, 3초가 지나면 높이가 6이 돼 있고. 이거를 잘 해야 돼. t초 후. 그래야 식이 t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t초에는 1초마다 2cm씩 올라가게 되니까 t초에 물의 높이가 2t cm가 됩니다. t초가 되면 높이가 2t cm. 요게 이제 t초 후의 상황이라 치자. 그러면 요게 반지름일 거고 요게 높이인데 요 높이가 2t가 되는 거예요. 이랬지? 자, 그런데 요 삼각형을 잘 보면 요게 10이고 요게 10이잖아. 요게 10이고 요게 10이야. 그럼 닮은 삼각형은 요거랑 요거 길이가 다 같은 거야. 요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삼각형 꼴에서는 항상 그 닮음 그거를 잘 이용을 해야 돼. 그래서 요게 2t이기 때문에 요게 2t다. 그럼 요거를 찾을 수 있어야 돼. 요게 2t이기 때문에 요 반지름 또 2t가 돼. 그럼 이제 모든 부피를 구할 수 있는 어떤 값들을 t로 표현한 거야. 자, 이제 부피를 구한다. 부피. 자, 부피는 뿌리기 때문에 3분의 1 밑넓이 곱하기 높이지. 자, 밑넓이는 원이 되네. 원. 자, 원이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는 2t.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3분의 8 파이 t의 세제곱 하는 요게 높이고, 요거를 우리가 ft다. 요 ft가 바로 부피를 나타냅니다. 부피를 시간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다. 부피를 시간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다. 이제 부피가 시간으로 표현이 돼 있지. 부피가 시간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돼 있으면 이제는 뭘 하느냐면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 했잖아. 그 부피의 변화율은 요거 미분한 게 바로 부피의 변화율. 부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래서 미분해주면 8파이 t의 제곱. 자, t가 얼마일 때? 2초 후라 했다, 그제? 그래서 t 대신 2를 집어넣으면 f'2. 이건 4, 8, 32파이거든. 지금 부피지. 자, 부피는 세제곱 cm다, 그제?
per 세클. 부피니까 단위를 세제곱센치 per 세클. 넓이 같으면 제곱센치 per 세클. 길이 같으면 센티미터 per 세클. 자, 그 다음에 자, 94는 매우 중요. 자, 이거는 문제를 잘 이해해야 돼요. 문제를.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뭐야? 그림자 길이야, 그지? 요게 그림자 길이야. 그 그림자 길이를 x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림자 끝을 생각해봐. 사람이 이렇게 걸어 나오고 있어. 여기 가로등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걸어 나오고 있어. 그럼 그림자 끝을 생각해봐. 처음에는 안 보이겠지, 그림자 끝이. 그러다 처음에는 이렇게 그림자 끝이 톡 튀어나와서 그림자 끝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럼 현재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다. 자, 이거를 y로 했어. 자, 그래서 이건 문제를 항상 두 가지 문제를 같이 딱 알고 있어야 돼. 요 그림을 딱 보면 구하라는 게 두 가지야,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니까 변화율 하는 거는 늘어나는 속도이 말이야. 그죠? 그림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속도. 자, 요거는 뭘 구하면 되느냐면 dx, dt를 구하면 돼. x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림자 길이를 시간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거를 미분해주면 그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 다음에 그림자 끝이 늘어나는 속도. 늘어나는 속도. 그림자 끝이 늘어나는 속도. 자, 그러면 그거는 y의 변화율을 나타낸 거야. y 변화. 요거는 뭘 구하라느냐면 dy, dt를 구하시오 해서 요거 두 개.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림자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를 구하시오 하면 x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나타내고, 그림자 끝이 늘어나는 속도를 구하시오. 그림자 끝이 길어지는 속도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y의 변화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x의 변화율, y 변화율. x의 변화율, y 변화율. 자, 그거를 구해주면 된다. 이제 x하고 y를 이제 t로 표현을 해야 돼. 지금부터 x하고 y를 t로 표현해야 돼. 자, 그거 표현하는 법 보자. 자, 먼저 어디를 보느냐면 사람이 있는 요 삼각형을 봐. 요 삼각형 하고 이 전체 삼각형, 요게 닮음이라는 것 생각해야 돼. 요거 두 개는 닮음. 자, 그 다음에 3m인 가로등 밑에서 출발해요. 매초 요런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역시 t초 후, 이렇게 t초 후. t초 후에 이 사람이 요만큼만큼 움직였다는 거죠. t초 후에. 그럼 1초에 0.8씩 움직인다 했지. 그럼 t초 후에는 요 길이가 0.8t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t초 후에는 요 길이가 0.8t가 됩니다. 이해됐죠? t초에 0.8. 이제 관계식 구한다. 자, 요거는 소수로 돼 있는데, 이 문제는 대부분 문제가 다 이렇게 소수로 나타나 있어. 소수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소수일 때 계산을 어떻게 한다 그건 그것도 잘 알아둬야 돼. 안 그러면 계산하다가 틀릴 수 있어요. 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요게 보이지. y는 x랑 0.8t를 더했는 거랑 같습니다.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가 y가 됩니다. x하고 y를 t로 표현해 줘야 돼. 그래야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성립하느냐면 1.8일 때 x가 되면 3일 때 y가 되겠지. 1.8일 때 x가 되면 3일 때 y가 됩니다. 닮은 b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3x는 1.8y다. 3x는 1.8y. 자, 여기서 y에 요거를 집어넣을 거야, 이제. y에 요거를 집어넣을 거예요, 지금. 그럼 3x는 1.8. 자, y 자리에 x 더하기 0.8x를 집어넣었어. t를 집어넣었어. 자, 집어넣고 이제 전개식이 보면 1.8x 더하기, 이거 곱하지 말고 1.8 곱하기 0.8t 그대로도 다 약분이 되기 때문에 곱해버리면 오히려 힘들어져. 이제 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1.2x가 되는 거죠. 1.8을 빼면 되니까. 그래서 1.2x가 1.8 곱하기 0.8t가 됐다. 자, 그래서 이제 x를 구해보면 1.2 분의 1.8 곱하기 0.8t가. 자, 요거는 10을 곱해서 12, 18이라고 생각해도 같은 말이잖아. 그지? 그러면 요건 약분하면 6, 2, 12, 6, 3, 18. 그 다음에 2를 또 요거하고 약분해버리면 0.4가 돼. 그래서 0.4 곱하기 3이니까 1.2t가 되네. 그래서 x는 1.2t. 자, x를 여기 집어넣어봐야죠. x를 여기 집어넣어보면 x가 1.2t면 더하기 0.8t니까 y는 2t가 됩니다. 자, 정리하면 x는 1.2t고 y는 2t가 됩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냐면 그림자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 자, 그림자 길이는 x지. dx, dt를 구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찾는 문제. 그래서 dx, dt는 1.2가 되겠네요. 1.2 m/s. 만약에 문제에서 그림자 끝이 늘어나는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dy, dt가 되겠지. 그럼 답은 2 m/s. 됐죠? 그 다음 195. 자, 이거는 문제 뜻이 25m, 중심이 바닥으로부터 21m예요. 중심이. 자, 이 중심이 떨어질 때 그 높이, 요런 관계가 있어요. 중심이 떨어질 때는 그 높이가 요런 관계로 시간만 집어넣어주면 높이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라는 거는 공이 옆에 있는 이 경사면 있지.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그 순간에 구하라 하기를 공의 속도를 구하시오. 최종적으로 구할 거는 속도네, 그지? 속도니까 이제 속도식은 마이너스 10t. 이제 t만 구하면 돼.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이야? 공이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야. 자, 그럼 공을 위에서 던졌다 해봐.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렇게 놔버리면 공이 요 파란 선을 따라서 양쪽 끝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자, 내려오다가 바닥까지 못 오겠지요. 부딪혀 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요 부딪히는 순간이 요렇게 생깁니다. 부딪히는 순간에 공이 이제 요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탁 부딪히는 그 순간의 속도 찾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부딪히는 순간의 이제 시간만 찾아내면 되겠지. 자, 그거 찾는 게 이제 조금 어려워요, 이게. 자, 공의 중심이 요렇게. 그럼 요게 바로 접선하고 같은 의미지. 딱 부딪히는 순간은. 그럼 요렇게 해주면 요 각이 직각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삼각형을 옆으로 다시 그릴게. 크게. 자, 요렇게 됐고, 여기 수직으로 요렇게 되면서 요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 공은 반지름이 2분의 1이에요. 0.5. 그럼 요 길이가 반지름이잖아. 요 길이가 반지름이잖아. 요 길이가 2분의 1이에요. 그런데 요 각이 60도라고 했잖아. 요 각이 60도, 요 각은 30도가 되겠지. 요 각의 크기는 30도가 돼요.
요 각의 크기는 30도 돼. 자, 이제 30도면 요 각이 60도가 돼서 1대 루트 3대 2가 된다. 그지? 요 길이가 1이 되는 거예요. 자, 요 길이가 여기서 무슨 의미냐면 요 길이가 1이란 말이지. 요만큼의 길이가 요게 1이란 말이에요. 이게 1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 이 공의 중심의 높이가 1이다 이 말이죠. 이 공의 중심의 높이가 1이 되는 거야. 높이. 공이 경사면과 충돌하는 순간의 시간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뭘 하느냐면 공이 경사면과 부딪히는 순간 이 중심의 높이를 알고 있는 거야. 그 높이는 이게 높이잖아. 21-5t제곱. 요게 높이인데 그 높이가 1이 되는 순간의 t를 찾아내야 돼. 그럼 5t제곱이 20이 되네. 그럼 t제곱이 4가 돼서 t는 2가 되는 거지. 공이 부딪히는 순간은 자유낙하를 한 2초 후라면 2초. 그럼 그때 속도를 구하셔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이 되겠네. 역시 단위가 붙어 있으니까 미터 퍼 세컨. 그래서 요게 답이다.